보상, 쾌락, 행복에 대한 적극적 추구는 많은 종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핵심은 여러 뇌 영역에서 합성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도파민의 분비는 보상과 관련이 된다.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 냄새를 맡게 되면 기분 좋은 자극이 뇌 배 쪽 뒷판 뉴런들을 활성화하여 도파민을 분비하도록 한다. 그러나 방금 김밥을 먹고 배가 부른 사람에게 김밥을 보여주면 도파민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는 앞으로 보상에 대한 도파민 분비라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배가 고픈 사람이 어떻게 도파민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왜 그런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고, 어쨌든 내가 뭔가 보상,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 대한 갈망하는 상태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때 그때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극이 습관화되었을 때는 도파민 분비가 처음보다 감소한다. 자, 자극이 습관화되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그 자극이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제공이 되었을 때 도파민 분비는 감소하게 된다. 원숭이가 레버를 10번 누르면 보상으로 건포도 하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학습했다라고 하는 건 그걸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습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그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10단위의 도파민이 분비되었다라고 하자. 원숭이가 다시 레버를 10번 누르는데 이번에는 건포도가 2개 주어진다면, 자, 그러면 보상이 하나에서 2개로 지금 2배 증가한 거죠. 이때 도파민은 20단위가 분비된다. 그래서 보상이 증가하니까 도파민 또한 증가한 거죠. 그리고 원숭이가 계속 건포도 2개씩을 보상으로 얻으면 도파민 반응의 크기가 10단위로 다시 줄어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앞에서 나온 자극이 습관화가 되는 거죠. 이때 원숭이에게 보상으로 건포도를 하나만 주면 도파민의 분비가 더 감소한다. 왜냐하면 내가 10번 눌렀을 때 건포도 2개 주겠지라고 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학습이 된 상태인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만 주면 기대보다 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는 서로 다른 결과들의 보상 가치에 대해서 그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에 비례해서 도파민 분비량이 변화되며 어떤 보상이든 반복되면 반응이 습관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전에 건포도 2개 줬을 때 도파민이 20단위로 분비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게 습관화되니까 2개씩을 똑같이 얻는다라고 해도 10단위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자체가 절대적인 어떤 반응이라는 게 아닌 거죠. 상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 원숭이가 일에 대한 보상이 수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학습한 뒤라면 도파민은 보상에 관여하기보다는 보상에 대한 기대에 관여한다. 보상에 대한 기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하면 건포도를 주겠지? 라고 하는 기대라고 하는 거죠. 보상을 바라고 일하도록 훈련된 원숭이에게 원숭이의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이 보상 시험에 시작된다는 신호로 주어졌다고 해보자. 원숭이는 레버로 가서 10번을 누르고 건포도를 보상으로 받는다. 이 일이 충분히 반복되면 학습을 한 거죠. 건포도 하나마다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은 아주 적다. 왜냐면 이게 계속 반복되면 그래, 내가 레버를 10번 누르면 알아서 건포도가 나올 텐데 그래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게 아니라 내가 예상되는 자극이 습관화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처음에 보상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불이 켜졌을 때, 즉 원숭이가 레버를 누르기도 전에 분비된 도파민의 양이 보상을 받았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보다 훨씬 많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2번째 문단에서 핵심은 요거죠.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 그때 이제 분비가 되는 건데 내가 그 기대가 너무나 뻔해, 너무 익숙한 일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대는 낮아지긴 하나 내가 그 보상, 건포도를 직접 진짜 받았을 때, 먹을 때 그 도파민 분비와 내가 레버를 누르고 불이 딱 켜져서 내가 이제 레버를 누르면 그게 나올 거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차 있는 그 상태일 때 그 둘을 비교해보면 도파민의 수치는 후자일 때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슐츠는 기대에 따른 도파민 분비량이 2가지 변수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첫 번째는 기대되는 보상의 크기이다. 불이 켜지면 레버를 10번 눌렀을 때 보상이 1단위 나오지만 어떤 소리가 들리면 10번 눌렀을 때 보상이 10단위가 나온다는 사실을 학습한 원숭이들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빛보다 기대감에 도파민을 더 많이 분비했다. 보상이 1이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하는 것과 10이 나올 거야 라고 기대를 할 때 당연히 도파민의 분비량의 차이는 클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간헐적 강화이다. 간헐적 강화? 강화는 뭔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이게 반복적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숙달된 형태에 이른 강화인 거고, 간헐적이라는 건 그게 지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이 켜지면 레버를 누르고 보상이 나온다는 원래 규칙이 50% 확률로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바뀌게 되자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학습한 원숭이들은 도파민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분비가 되었다. 50% 확률로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도파민 분비 양상이 반드시 보상에 따랐던 예측 가능한 과거의 상황과 달랐다. 50%의 확률로 보상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레버를 누른 뒤에 도파민 농도가 계속 높아졌다. 불확실성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도 꼭 그러잖아요. 내가 특히 꼭 시험 기간에 막 그렇게 게임이 하고 싶잖아요. 저는 내가 했을 때 무조건적인 보상이 나온다는 거 알면 뭐 나중에 해도 이거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역치가 굉장히 낮아질 텐데, 높아지는 거죠. 역치가 높아지는 건데, 그거 역치라고 하는 건 그거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 지점이 역치예요. 그러니까 역치를 넘는다라고 하면 새로운 자극을 더 느끼게 되는 거고, 역치를 넘기지 못한 거면 그 안에서는 아무리 어떤 자극이 주어져도 내가 별다른 감흥을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예측되는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내 역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아무리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이 안에서만 노는 거죠. 근데 50%의 확률로 나에게 좋은 어떤 보상이 올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 그러면은 떨리겠죠. 하기 전부터. 검보다가 나을까? 안 나을까? 이러면서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기대감으로 인한 이 도파민 분비는 보상의 불확실성이 최대일 때 그때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레버를 누름으로써 그 보상이 어느 정도 나올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가, 그 불확실성이 훨씬 클수록 더 이렇게 된대요. 어쨌든 요구되는 일이 오래 걸리고 보상이 상당히 많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일과 보상 사이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이 서서히 늘어서 이를 계속하도록 추동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도파민의 기울기는 보상 지연의 길이 그리고 기대되는 보상의 크기에 대한 함수로 결정이 된다. 이걸 시각화를 한번 해보면, 자, 이거는 보상 지연의 길이, 그리고 이것은 받게 되는 그 보상의 크기, 기대되는 보상의 크기. 1시간을 기다려서 보상을 얻을 때 그 가치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 1시간 기다려서 얻은 보상의 가치가 100이다. 이 지점이라고 하면 2시간 기다릴 땐 논리적으로 그 가치가 50이 될 테지만 2시간을 기다리면, 왜냐면 점점 더 이렇게 지연이 될수록 오래 걸릴수록 약간 물론 언젠가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내 도파민의 양이 늘어나서 이를 계속하게끔 만들지만 그때 그 가치, 얻었을 때 가치가 훨씬 더 희귀하기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50이 되는 이런 기울기를, 점점 커진다. 어쨌든 이런 기울기를 갖게 되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보상을 통한 만족의 지연을 기다리는 능력이 다른 종들보다 탁월하다. 지금 이 글의 맨 앞에 나왔었거든요. 이 글의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보상, 쾌락, 행복에 대한 적극적 추구는 많은 종에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종에서 이런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종은 이 보상을 통한 만족의 지연, 시간이 좀 오래 기다리더라도 내가 언젠가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보상을 기다리는 능력이 탁월하다. 오늘날 우리는 도파민 분비를 급격하게 높이는 자극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지나친 비자연적인 보상 공급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돈.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마땅히 무언가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
그냥 꽁으로 쉽게 얻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약간 유튜브 릴스 보고 쇼츠 보고 한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 필연적인 습관화라고 하는 건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공허감.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의 역치가 높아지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쇼츠 한 10개만 봐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젠 그걸로 안 돼. 더 높은 걸 원해. 역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미치지 못했을 때 예전엔 여기만 해도 만족했는데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는 역치가 이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만큼의 어떤 공허함, 빈 공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한 결과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일상의 행복한 순간들이나 비록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에 뒤따를 수 있는 보상의 약속이 주는 쾌락을 금세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둘째, 인위적인 강렬함이 결국 습관화된다는 것이다.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큰 허기를 느끼게 된다. 어제의 쾌락이었던 것이 오늘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고 내일은 불충분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뭔가 이 현상에 대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점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도 역시나 한번 스스로 정리를 주제는 도파민을 통해서 본 보상에 대한 기대, 습관화의 메커니즘과 그 영향. 첫 번째 문단에 도파민은 보상, 쾌락, 행복에 대한 적극적 추구와 관련된 무슨 물질? 그렇죠. 신경 전달 물질이다.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 냄새 맡으면 유쾌한 자극이 뇌에 그렇죠. 배 쪽이라고 하는 건 뇌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뒷판 뉴런들을 활성화해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지만 이미 포만감을 느끼고 있을 땐 동일한 자극에도 도파민 분비가 거의 없다. 예시가 있었고 두 번째 문단 같은 보상도 반복되면 도파민 분비가 그렇죠. 감소하고 역치가 점점 높아진다. 기대보다 큰 보상은 도파민이 증가하게 되고 작거나 같은 보상은 감소. 도파민 분비는 절대값보다 그렇죠. 상대값에 비례하고 반복되면 습관화가 된다. 다음 3문단 일에 대한 보상이 수반된다는 걸 충분히 학습을 한 후에는 보상에 대한 기대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원숭이 실험에서 보상 시험의 시작 신호, 불켜기에서 분비된 도파민의 양이 보상을 받을 때 분비된 도파민의 양보다 크다 적다? 크다. 그 기대가 훨씬 더 많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슐츠 연구가 3문단에 있었죠. 기대되는 보상에 뭐가 클수록? 크기가 클수록 도파민 분비도 크다. 보상이 뭐 할수록? 불확실할수록 도파민 분비가 더 강하게 일어나고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간헐적 강화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50%의 확률로 간헐적으로 그런 보상이 제공이 될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훨씬 더 강화된다. 그다음에 보상이 지연될수록 도파민은 서서히 증가하며 동기를 유발하게 되는데 실제 보상의 체감 가치는 논리적 가치보다 더 감소한다. 다음 뭐는 타종보다 보상 지연을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인간. 다음 6문단 현대사회 구성원들은 급격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자극이 쉽게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지나친 그렇죠. 비자연적 보상 공급과 필연적인 습관화가 결합되면 뭐가 유발돼요? 그렇죠. 공허함이 유발이 되고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나 진정한 가치 있는 일에 대한 쾌락 감수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인위적인 강렬한 자극에 익숙해지며 만족감의 기준이 계속 상승하게 된다. 좋습니다. 이것 또한 뒤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